자, 다음은 핵심 54번 복소수 연산. 가장 싫어하는 수학적인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복소수 연산을 하기 전에 복소수의 표현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와 허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크기와 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극형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복소수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극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복소수를 A1 플러스 JB1, A 세타 이렇게 하고요. B라는 복소수를 A2 플러스 JB2, B 세타 2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소수의 연산 마찬가지로 사칙 연산을 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네 가지의 연산을 쓰는데 합과 차 같은 경우는요. 합과 차를 계산할 때는 복소수 형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실수와 허수로 표현되는 복소수 형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다. 연산법입니다. 그리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복소수로 계산하면 복소수 형식 자체로 놓고 계산하면 좀 번거로워요. 어려운 건 아니고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A1 플러스 JB1에 A2 플러스 JB2 자, 이걸 만약에 곱하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와 실수끼리 한번 곱하고 실수와 허수끼리 한번 곱하고 허수와 실수끼리 곱하고 허수와 허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연산하다 보니까 얘는 A1의 A2가 되고요. 얘는 J의 A1의 B2가 되고요. 얘는 J의 A2의 B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B1의 B2가 됩니다.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네 가지를 풀어낸 다음에 다시 연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쓰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연산할 때 이렇게 복소수를 더하고 빼라 그럴 때는요. 복소수의 형식으로 그대로 계산하는 게 좋아. 이 말이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하면 되니까. 만약에 복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요.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극형식은 이런 형식이잖아요. 이런 형식일 때 크기는 곱하고 위상은 더해주면 곱이 되니까. 자,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크기는 나눠주고 위상은 빼주면 되니까 분자에서 분모를 빼줍니다.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자, 그래서 이 복소수를 연산할 때 여러분들 딱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학용 계산기가 하겠지만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좋겠죠. 만약에 복소수의 형식으로 나누기를 했다 그러면 분모 유리화 과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소수의 곱과 나누기는 될 수 있으면 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좋다. 복소수 연산이 되는 계산기를 써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극형식으로 표현되는 복소수의 합성입니다. 자, 극형식으로 표현되는 복소수의 합성. 일단은요, 세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세 가지를. 자, 일단 극형식이 뭐예요? A 세타1과 B 세타2라는 거죠. 자, 이걸 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더하느냐? 뭘 가지고 구별하냐면 위상을 가지고 구별하는데요. 만약에 위상이 동위상일 때는요. 동위상일 때는 A1하고 A2를 그냥 더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A하고 B를 그냥 더해 주시면 돼. A하고 B, 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를 그냥 더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위상이 같을 때요. 자, 만약에 세타의 위상이
차가 90도일 때, 위상차가 90도. 위상차예요. 위상을 더한 게 90도가 아니라 위상의 차이가 90도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자, 절대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90도일 때. 만약에 위상차가 세타라면, 자, 위상차가 세타라는 얘기는 뭐죠? 위상차가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거죠. 위상이 같을 때는 위상차가 0도가 되는 거야. 자, 위상차가 90도일 때는 피타고라스. 위상차가 0도일 때는 그냥 더하기. 위상차가 만약에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니다. 그냥 일반각 세타로 나온다. 그러면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요. 아주 많이 활용할 겁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실제로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1번과 2번 공식은 여기서 3번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예. 왜냐면요. 1번은 지금 세타가 0일 때죠. 위상차가 0도이다 이 말입니다. 위상차가 0도. 그럼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는 a와 b의 합의 완전 제곱이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요 식으로 나와요. 루트 씌우면 a 플러스 b 바로 나옵니다. 만약에 90도다 그러면 코사인 90을 취해봅니다. 코사인 90도는 0이 돼버리죠. 요 항이 없어지니까 바로 위에 있는 식이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면 1번, 2번 공식은 뭐 당연히 유도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의 연산에서 세 가지 합, 차와 곱 나누기 그리고 극형식으로 주어질 때 복소수의 합성을 절대값으로 바로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복소수 연산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이 순식값이죠. 최대값 10으로 나왔고요. 각도가 60도입니다. 60도. 그리고 최대값 20에 각도가 30도입니다. 30도. 자, 합성입니다. 합성. 네, 합성하라는 얘기죠. 순식값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식값. 그러면 이렇게 순식값으로 구하라고 할 때는요. 최대값을 바로 넣는 거예요. 모든 복소수의 연산은 시루값을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복소수의 연산은 시루값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셨죠? 전압, 전류, 전력 모든 값들은 다 시루값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문제에서 순식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어차피 최대값 나와야 되니까. 그죠? 최대값으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자, V1을 계산해 보니까 V1은 자, 10의 각도가 60도라는 얘기고 V2라는 값은 20의 각도가 30도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걸 공학용 계산기로 그냥 바로 더해버리면 말이죠. 이제 계산기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계산기 입력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29.1에 각도가 40도로 나와버립니다. 계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이 29.1에 각도가 40도인 게 정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안 푼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이걸 일단 합을 하기 위해서 이거 극형식이잖아요. 극형식은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 쓰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에 자, 이 각도를 코사인 60 플러스 j 사인 60 이렇게 해서 실수하고 호소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5 플러스 j의 5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올 겁니다. 자, V2 굉장히 복잡하죠. 20의 각도가 30도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20의 코사인 30도 j의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10의 루트 3 플러스 j의 10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더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5 플러스 10의 루트 3 될 거고요. 플러스 j. 허수는 허수끼리 5 루트 3 플러스 j 10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절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루트 해가지고 요 괄호 제곱 플러스 요 괄호 제곱. 또 위상을 따로 구해야 됩니다.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호수죠. 5 플러스 10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5 루트 3 플러스 10이죠. j는 빠져야 되겠네요. j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29.1이 나올 거예요. 40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되게 복잡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I1이 10 아크탄젠트 3분의 4, I2가 10 아크탄젠트 4분의 3. 이때 I1 플러스 I2를 하세요라고 나왔는데 보기 보니까 복소수로 나왔죠? 그쵸?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I1이라고 하는 걸 복소수로 바꿔볼게요. 10의 아크탄젠트 3분의 4. 이걸 구해보시면 계산기 입력하시면 되죠. 실수가 6에 호수가 J8로 나옵니다. 계산기 입력하시면 I2는요. 10의 아크탄젠트 4분의 3이죠. 실수가 8에 호수가 J6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면 실수는 실수끼리니까 68, 또 68, 14 플러스 J14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산기 입력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4 플러스 J14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크탄젠트라고 하는 것은요.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세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아크탄젠트를 쓰는데 결과적으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3분의 4.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가 3분의 4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근데 밑변과 높이가 3, 4면 여기가 빗변이 5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10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약간 변형하는 겁니다. 요게 10이 될 수 있도록. 요게 10이 된다 그러면 밑변이 6이고 높이가 8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수, 얘가 허수 이렇게 되겠죠. 6 플러스 J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산기 안 쓰고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4분의 3이잖아요. 세타 투락하고 여기에 4분의 3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기가 5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시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10이 된다 그러면 2배가 된 거잖아요. 5가 10으로 되려면 2배. 그러면 이거 8, 6이 돼야 되니까 실수, 허수 이렇게 된 거죠. 8 플러스 J6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 플러스 J8과 8 플러스 J6을 더해주면 바로 정답이 14 플러스 J14로 계산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근데 계산기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복소수 연산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그런 기법,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에서 공부하실 때도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여간 핵심 54번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